네,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자 부동산 공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선 이후의 정책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공약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들 어떻게 분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세 정책하고 이제 같이 상당히 많이 그 기대를 걸었던 게 부동산 정책이죠. 이게 이제 대선이 아니고 이제 이 총선이다 보니까 지역 단위로 이제 내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고, 이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난 2월 달이죠. 부동산 그 어떤 경기가 상당히 악화가 됐을 때에 정책을 한번 내놓으려고 만작거렸다가 그거를 다시 후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내놓겠다. 즉 총선 결과를 보고 내놓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정부나 여당이나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5월 달 중으로 어떤 정책이 됐든지 나오지 않겠는가. 19대 국회가 6월 5일 날 개원을 하죠. 6월 5일 날 개원 전 5월 달에라도 어떤 부동산 정책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부동산 정책이 정부에서 내놓는다라고 해갖고 갑자기 활기가 뛰거나 시장이 변화하는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총선 전에 이제 양당 모두 개발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에다가 이 모든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죠.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얼마까지 건설할 것인가, 이런 쪽이 많이 나왔댔는데, 이전까지 이 총선 때는 거의 이게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이런 거 관계없이 개발 공약이 상당히 많이 남불했던데, 이번에는 각 지역 단위로 봤을 때도 이런 개발 공약은 많이 남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선 분위기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을 치를 때 시장이 워낙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돼 있었고 전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어 올라 있었고 서민 주거 안정 문제는 거의 심각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직접 거론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의 공약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나 여당에서 그렇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것 같은 주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아마 개원 전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 이게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어떤 이런 쪽인데요. 여기 이제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양당에서 모두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즉 민주통합당은 전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했고, 새누리당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이고 국지적으로 지역 제한을 둬갖고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자. 어쨌거나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데는 양쪽 다 이견이 없다는 거죠. 방법론의 차이인데,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됐으니까 이제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어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이 정책을 시장에 내놓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 반대가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또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정부에서 시장 가격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고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상한제 도입 전에 미리 가격을 집주인이 올려버릴 거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이 오히려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번 공약에서 나왔던 것 중에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우처 제도는 이제 쿠폰 제도죠. 일정 부분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료를 쿠폰을 줘갖고 일정 수준이 넘게 되면은요, 임대료 일부를 쿠폰으로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는 과거서부터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도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이 됐죠. 상당히 여러 번 시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 거 지금까지 못 됐는데, 이번엔 좀 되기를 바라봐 봅니다.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가장 미미하죠. 작은 규모지만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 왜 못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번 정부 내내 시장에서 요구했던 DTI 완화나 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파괴력이 가장 큰 부분이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정부의 국회에 한 2천여 개 이상의 법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법이 계류가 되는데 18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옮겨가는데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야 합의가 된 부분까지도 그냥 계류 상태에서 넘어간다 이거죠. 문제는 여기서 왜 제가 이거를 짚냐면은 국회에 법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야가 합의가 됐었어도 회기 내에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다음에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발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라든가 양도세 중과세 문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이런 문제들이 이미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 국회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대로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18대 국회에서 사실 처리를 되면 되든지 안 되면 안 되든지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국회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서 과연 이게 처리가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어떤 쪽이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 상당한 어떤 시각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한데 특히 야당이 전년도에 비해 갖고 의석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할 거다 보니까 여당에서 막 하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이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어떤 우리가 중반기죠. 중반 5월달, 6월달, 요때 시점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의회하고 관계없이 국회하고 관계없이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들이 꽤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요.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 대책은 지금 현재 거래 침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해 갖고 지난해 말로 종료됐죠. 취득세 50% 감면. 이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고요. 부동산은 분위기죠.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 문제. 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충분히 이것도 명분은 됩니다. 집값 하락의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기 지역을 그대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제를 통해서 어떤 자유스럽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장에서는 이런 많은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유명무실화됐던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는 법으로는 돼 있지만은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건데 이런 것도 폐지 수순을 정부에서 하나씩 밟아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정부가 따로 국회하고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민생 차원에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6월 5일 날 개원을 하겠는데 5월, 6월 아마 원 구성하고 하느라 몇 개월 동안 식물 국회가 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은 세종시일 거고 또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출구 전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먼저 뉴타운 전략부터 먼저 얘기하면 뉴타운 전략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걸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지자체장들이 시장이 약골이고 민주통합당이고 지자체장들을 대부분이 지금 야당 민주통합당의 시장들이 구청장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이 상당히 많이 의석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치구청장,
국회의원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가장 크게 내놓은 게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뉴타운을 어떻게 빨리 빠져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한참 힘을 받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로에서 나왔던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선거에서 종로에 관련된 주요 정책 공약으로 이걸 내걸었습니다. 출구 전략을 지원을 해갖고 뉴타운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내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빠른 방향에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노원병의 노회찬 통합진보당 당선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계 뉴타운. 뭐 반드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포갑 당선자죠. 노웅래 당선자도 아현 뉴타운 이런 부분은 지역 내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없애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뉴타운에 관련된 추구 전략에 관련돼 갖고는 상당히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가고 있죠. 상당히 탄력을 많이 받을 겁니다. 행정수도 간다 안 간다 엄청나게 많은 이견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거를 만들었던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인물이 누구죠? 이해찬 전 총리죠.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냥 당선이 된 게 아니라 충청도의 맹주죠. 심대평 사유선진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상당히 커지고 파괴력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세종시는 뭐 그대로 이전하는 데는 뭐 또 다른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은 없다 이렇게 보죠. 이미 이번에 이제 시장도 뽑았습니다. 7월 달에 세종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국무총리실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대부분이 이전을 하고 2014년까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제일 마지막에 2014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국무총리실이 올 2012년도 9월달 이전을 시작을 해갖고 2014년도까지 전면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어떤 좋은 여건 속에서 호재성이 많이 갖고 가지 않겠는가. 세종시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바라볼 뿐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이제 대전 신동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만들어지죠. 이게 호재가 계속 겹겹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 세종시에 관련돼 갖고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엄청날 걸로 봅니다. OECD 기준에 맞춘 도시죠. OECD 기준에 맞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시설 같은 경우 획기적입니다. 유치원 15명까지 허용하고요. 초, 중, 고등학교 각 급당 20명까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여건과 시설이 갖게 되고 쾌적성을 상당히 갖게 되고 헥타르당 약 85명 정도로 도시계획이 됐으니까 쾌적성은 당연히 갖고 가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몰리고 있죠.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전체 물량의 70%를 갖고 가게 되고 30%만 현재 주민이 갖고 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받은 물량에 대해 갖고 지금 시중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재매각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원래 재분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고 특히 정책에 걸었던 공약들 꼼꼼히 살펴갖고 이행되는가 우리 국민의 눈으로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계황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